중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둘째 주 코미포 뉴스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현실입니다. 오락가락하던 꽃샘추위가 물러나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예년보다 빠르게 핀 봄꽃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봄처럼 따뜻한 지난 한 주간의 중부 발전 소식 코미포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우리 회사의 창립 18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착공식이 지난 3일 개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회사와 세종대학교가 체결한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개설 및 운영 협약 소식, 민간 발전소와 함께한 가스터빈 분야 기술 교류의 소식, 한강 탄소 상쇄숲 조성 소식, 인천발전본부의 산화철 집진장치 테스트베드 지원 협약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우리 회사 창립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창립 18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본사 전 임직원과 노동조합위원장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모범 직원상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뒤이어 사장님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 창립 기념일의 주인공인 중부가족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며 그간의 성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주도하는 중부발전의 앞날에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원들의 사과 제창으로 마무리된 이번 기념행사. 이후 각 부서는 자체적으로 채용 및 문화 행사를 시행하며 회사 창립일을 기념했는데요. 앞으로도 직원과 함께 발전하는 중부발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3일 대전광역시 서구관저동에서 한국발전인재개발원 신축 착공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전광역시장, 대전서구청장, 대전도시공사,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중부발전이 발전 5사를 대표하여 건설하는 만큼 우리 중부발전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명작을 만든다는 각오로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착공식은 경과보고와 포상, 기념사, 축사,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포상에는 교육원 이전 사업 착수의 공로를 인정해 대전광역시 박병석 국회의원에게 감사패가 돌아갔습니다. 한편 이번 신축 공사를 통해 대지 면적 73,816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23,398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교육연구동, 후생동, 기숙사 등이 마련됩니다. 신축 이후 연 교육 인원은 4에서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300억여 원의 생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이 향후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틀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난달 27일 우리 회사와 세종대학교의 기후에너지융합학과 개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융합학과는 세종대학교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후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박형구 사장님은 이날 두 기관의 상호 협력으로 국민들의 삶의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민간 발전사와 발전 분야 상생 협력 및 동방 성장을 위한 가스터빈 분야 기술 교류회가 개최됐습니다. 발전 설비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한 이번 자리는 각 발전사의 현황 공유와 기술력 융합을 통한 가스터빈 기술력 제고 및 동반자적 파트너십 구현을 위해 시행됐습니다. 김호빈 기술본부장님은 중부발전과 민자발전사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인 기술 교류와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 강서 한강공원에서 한강 탄소 상쇄숲 조성을 위한 식목 행사가 시행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조성된 한강 탄소 상쇄숲에 2,200여 그루의 나무가 매년 약 100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박형구 사장님은 코미 에너지 사업, CCS 설비 구축, 방글라데시 클린 쿡 스토브 보급 사업과 같은 온실가스와 함께 미세먼지도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발전본부는 지난 27일 창업혁신지원센터와 함께 산화철 집진장치 테스트베드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내벤처의 기술 개발 제품은 기존에 비해 설치 비용이 절감되고 사용 편의성을 착안한 필터 재사용으로 환경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천수 인천발전본부장님은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꽃샘추위도 지나가고 이젠 봄이 찾아왔는데요. 패딩과 니트 등 겨울옷 정리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우내 묵은 때를 빼는 세탁은 필수죠. 이 니트는 온수에 중성세제나 오일 샴푸를 풀어 30분가량 담궈뒀다가 손빨래를 해주면 좋습니다. 또 패딩은 때가 많이 낀 팔꿈치나 목 주변을 칫솔에 중성세제를 묻혀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습니다. 이 패딩 점퍼는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경우 오히려 충전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패딩도 중성세제를 미지근한 물에 풀고 천천히 비벼 손빨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딩은 장시간 옷걸이에 걸어둘 경우 충전재가 아래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 접어두거나 상자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패딩을 옷장에 넣어둘 경우 사이사이 신문지를 넣어두면 습기 제거는 물론이고 충전재로 인해 생기기 쉬운 존벌레 방충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겨울옷 보관의 핵심은 바로 습도 관리입니다. 모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낮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습기 제거제나 습자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에 맡긴 옷은 비닐을 씌워주는데요. 이 비닐에 잔존 휘발성 세제나 기름기가 묻어 있어서 옷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직포 소재의 커버를 씌워 보관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임시정부 수리일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임시정부 수리일은 4월 13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임시정부에서 직접 제작한 기록과 증언에 따라 올해부터는 4월 11일로 고쳐 기념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서 의미 있는 변화인데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죠. 올바른 역사를 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상 코미포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